내년에 몽골갱이 또 8월 중순쯤에 이제 잡아서 또 갑니다. 2번 하실 분은 그때 한 번 더 덤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몽골기행의 별과 제가 잡은 주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가 남긴 문화의 무늬, 암각화입니다. 그 암각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나라 암각화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몽골에 가서 보는 암각화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단순히 바위에 새겨놓은 어떤 새긴 무늬 이렇게만 보지 말고 역사시대에는 우리가 글로써 남기잖아요. 글로, 책으로. 그런데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에는 글자, 문자가 아닌 그런 바위에 그리는 건 우리가 암체화라고 하고 색에서 파는 건 암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지역은 암체화는 없으니까 암각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상식적인 걸 좀 갖고 있어야 현장에서 우리 쌤들이 바위에 이거 찾았어, 여기 와봐, 이거 신비해,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를 수가 있어요.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뭐 보물을 감춰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시고 함께 감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선사시대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제가 챗GPT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이 제목을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선사로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흔적을 읽는 눈, 이렇게 챗GPT가 잡아줬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우리 한국 암각학회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차 한 대로만 가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떠난 조사단의 모습이고요. 아래 암각화 보이나요? 사진 아래에. 그리고 바위가 어때요? 빨갛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바위 색으로 암석을 판별하려고 하면 그건 X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암각화를 페트로그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철기시대에도 남기고 심지어는 징기스칸 시대에도 남긴 게 있습니다. 문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꼭 선사시대만으로 국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새기거나 긁어서 만든 문양이나 상징 그림을 우리가 암각화라고 하고, 쪼아서, 특히 이제 규암, 우리 방구대 암각화도 거기는 이제 퇴적암 중에서도 2암, 4암 계통에서 약간 2암 계통의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암각화를 새기는 면에는 조각이 잘 돼야 돼, 암질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암이나 4암 같은 데 잘 새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감에다가는 새기기가 어려워요. 바위나 이 잔자갈로 구성된 암석에다 뭘 새긴다? 쉽지가 않죠. 울퉁불퉁 막 빗나가고 이러니까. 팔라면 돌조각보다 큰 홈을 파면 보여요. 그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술적인 뭔가를 막 기원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성혈 같은 거를 쪼아가지고 이제 쫓기 다음에 갈기를 하면서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 다산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적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같은 것도 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천문학적인 관측 기록이 또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늘의 문양을 바위에다가 별자리를 새기기도 하니까. 그 외에 생활사, 특히 우리 방구대 곧 세계유산이 선포될 방구대의 방구천 암각화 2점 국보들은 그때 당시 선사시대인들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각화는 전 세계에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한국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주에 갔을 때 거기는 몽골형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형 암각화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건파형 암각화, 윳판형 암각화. 자, 이거는 한국형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인물상, 동물상, 사냥 장면, 별자리, 뭐 추상 기하학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 암각화의 사례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먼저 성혈 암각화입니다. 이 성혈 암각화는 컵 마크라고 표현을 해요. 컵 마크. 이 성혈인데 그냥 바위면에다 동그랗게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래, 이 의미는 뭐냐면 다산과 풍요입니다.
저에게 한 번이라도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성혈 안각화에서 쪼아가지고 계속 갈면서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첫째는 그 동그란 성혈이 곡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의 그러한 성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서 그걸 갈면서 주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또 충청도 어디를 가면 거기다 쌀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제를 지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행위들이 민俗학적으로 진행되고요. 자, 유판형 안각화는 저희가 한국에서 제가 안각화를 연구하게 된 게 바로 저 유판형 안각화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파형 안각화는 제가 경주 안각화학회 때 2017년도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이 건파형 안각화 우리나라 13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안각화 가을 추계 발표 때 제가 제목을 한국 건파형 안각화의 지질학적 특성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판형 안각화는 저의 고대사를 연구했는데 필요해서 연구하게 됐고 건파형 안각화는 그 다음에 안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의미, 한국 특산품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식물종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제주도 지리산에 기대종 하면 우리가 희열이를 들잖아요. 희열있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함 안에 있는 거예요. 함안의 바위면에 있는 성혈 안각화고요.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건 고인돌 상면에 새긴 겁니다. 자, 그냥 바위에 새긴 성혈도 의미가 있지만 고인돌 위에 성혈이 새긴다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구멍을 잇는 구조. 가치가 더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 고인돌 위에다가 유판형 안각화를 새긴다?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성혈이 있지만 저기 있는 건 우리 남원 세전리에 있는 성혈 고인돌입니다. 그 성혈 고인돌의 저 윗면, 지금 제가 뭐 올려놓은 저 자리는 고인돌끼리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챗GPT에게 이 세계적으로 고인돌 위에 성혈이 있는 건 흔한 거지만 그 성혈끼리 흐르는 구조를 내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내려서 물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구조. 여기 지금 흘러내려가게 한 구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둘이 연결되지만 홈과 연결해서 흘러내려가게 한 이런 구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고 사례가 없다, 챗GPT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혈에서 이와 같이 성혈끼리 물이 흘러가게 하는 구조예요. 우리 남원에도 주생면이 큰 게 있습니다. 성혈과 성혈을 이어서 흘러가게 하는. 이거는 뭔가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제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연결해서 흘러가게. 자, 이게 글쎄요, 참 재밌는 안각화인데 얘는요, 한 면 잘라져서 이면 그 다음 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세 개의 면이 있는 건데 단면으로 보니까 한 면처럼 보이지만 층이 따로 있고 여기는 뜯어져 나간 거예요. 이거 함안에서 찍은 건데 함안의 가야고분군, 마리산 고분의 고분 옆에, 지금 저 뒤가 고분이에요, 무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독특하죠. 여기에 있는 요 세 개를 확대하면 요건데 참 잘했어요가 수가 다르죠. 이 참 잘했어요 숫자는 아마 밝기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가 1등성부터 6등성 해봤잖아요. 그런 표기고 특히 북두칠성의 손잡이 분이 이런 형태의 각을 많이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함안박물관 옆에 갖다 놓은 건데 이렇게 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밝기 차이나 어떤 모양을 단순한 성혈보다는 훨씬 발전된 성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혈을 별자리 형태를 유지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고령 산담리 가서 찍은 건데 여기에 탁구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떤 기하학적 도형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디귿자처럼. 이게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저런 유사한 별자리가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일까 저게 먼저일 거면 당연히 이게 먼저일 거라고 저는 봐요. 좀 후대의 일이니까. 그러면 옛날 선사시대인들도 하늘의 이 별을 보고 그걸 땅에다가 표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별자리가 지금 제가 여기 표기해 놓은 게 이게 견우자리입니다. 남두육성에 있는 그
견우 자리고 여기가 남도 6이고 공수 자리에 여기가 견우성이고 여기가 지금 우녀니까 여수예요. 여수 우리 별자리 비슷하죠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고 여기도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요가지 각, 항, 저, 방, 심, 미, 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항수하고 저수가 요 형태하고 같아요. 우리 별자리에. 이런 별자리를 닮은 이런 형태도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겁니다. 별자리끼리 선을 이어버려요. 우리가 아까 선 있게 했죠. 하늘의 별자리는 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사시대인들이 이와 같이 별자리를 이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에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었잖아요. 이거는 별자리 형태를 이어서 판 겁니다. 이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포항에만 있어요. 포항에 그 오줌바위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연결되는 게 보이는데 이 별자리 중에 이것이 가장 이 장수하고 가장 비슷한데 저건 진수예요. 까마귀 자리 아까 그린 거 봄에. 그 다음에 이건 익수가 되고 여기가 장익진인데 장수가 가장 비슷해요. 우리 별자리하고. 자, 이렇게 암각화에 새긴 이런 별자리 단순한 성혈에서 별로 연결되고 그걸 선까지 이어가는 발전 단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형 유판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 곳에서 많은 39개의 유판이 나온 곳이에요. 자, 그러면 윷놀이 하려고 그렇게 많이 팠을까요? 그러려면 큰 거 하나만 보면 되잖아. 저 아래 저수지 보이죠? 임실 상가에 있는 건데 국내 최다 기록지입니다. 그래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제. 전 보이잖아, 맨눈으로. 발굴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찾아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다 또 메꿔지고 금방 안 오면 흙 쌓이고 먼지 쌓이고 낙엽 쌓이면서 바로 다 덮어져 버립니다. 요거는 우리 김옥란 선생님 동네 목동 풍골 암각화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탁구공을 놓고 찍어놓은 것이에요. 이거는 고령의 산당리에 가서 큰아들 우리 준혁이하고 2015년도 12월에 가서 조사하면서 재고 막 이런 건데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유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판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령의 월산리 가서 제가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다 지금 유판형 암각화입니다. 보이나요? 이것들이 청동기 시대에 지금 제작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기 보이죠, 유판.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자로 크기 나침반 내서 십자가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크기는 얼마인가 이런 걸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에서 얼마 떨어지게 십자가를 그었는가, 그 크기는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나침반과 자를 이용해서 연구한 거고요. 아주 신비로운 거, 병광성 아까 우리 북극성 그릴 때 했었죠. 이게 병광성입니다. 점 있고 외곽에 테두리 해놨잖아요. 근데 그 옆에 유판형 암각화가 있죠. 이거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게 포항의 그 오준바 신흥리에 있는 오준바위 쪽인데 정말 여기는 이 유판형 암각화를 신비로움을 전해주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카시오페아입니다. 이렇게 카시오페아 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카시오페아라고 안 해요. 서양에서는 카시오페아라고 하지만 청동기 시대인들 이게 카시오페아인지도 몰랐고 형태로 그린 거니까. 그러면 그 자리의 도면이 여기에요. 자, 이게 지금 카시오페아라고 한 자리고 여기에 병광성 표시가 있고 여기에 유판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북두칠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두칠성 대신에 뭘 새겨놨냐면 유판형 암각화를 그 자리에 새겨놨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유판형 암각화는 북두칠성을 조합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된 겁니다. 북두칠성 4개를 집어넣으면요 그대로 유판형이 됩니다. 가운데 북극성, 나머지 북두칠성 7개씩 4번. 그래서 29개의 유판형 암각화는 한국형이 되는 거예요. 이 천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유판형을 찾아서 막 그렇게 포항이고 함안이고 또 고령이고 익산의 미륵사지의 주춧돌, 경주의 월성의 그 주춧돌에도 있거든요. 그 주춧돌에도 이거를 놔요. 유판형을. 그래서 이 도면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엄청 컸는데 결국은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북두칠성, 오른쪽에는 카시오페아를 배치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비례의 관계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갔다. 보세요, 토항. 북두칠성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절별로 90도씩 이동하잖아요. 하루에는 시계처럼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4계절에 저렇게 북두칠성이 있다면 고대 선사인들이 저거를 도식화하면서 이렇게 변형해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판양 안각 안에는 이런 북두칠성이 4계절에 맞게 이게 뭐예요? 이게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의 북두칠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서의 달력인 거예요. 4, 7은 28. 회전하면서 계절도 나타내고 시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니 우리나라만 발견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각학회에서 조사 보고된 것이고요. 이 중에 집안에 우산하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집안이라는 게 압록강 바로 건너 있잖아. 그냥 한반도 영역이죠, 거의. 그 위로는 없어요. 그 아래로만 대한민국 전역 한반도에 북한과 포함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모리가 여기가 바로 사람 발자국 화석지. 저 제주도 간 사람들은 여기에 제가 2019년도에 구건설교 장쌤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 발자국 화석지에서 빨리 오라고 장생 이거 유판형 아니야? 유판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학회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한파두리 성하고 그 대정 알뜨리 비행장 가는 송악산 쪽에 가는 사람 발자국까지 2개가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여기 일이 제가 관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에 전라북도 보세요. 남원은 가히 유판양 안각하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제일 많아요. 익산, 아까 말한 임실에 가덕리 상가에 완전형이 23개, 불완전형이 13개, 16개, 합해서 도합 39개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많죠. 그래서 그걸 찾으러 2014년도에 발굴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런 분포로 볼 때, 예를 들어, 건파형 같은 경우는 영남에 12개 있고, 그거 아닌 지역이 전라북도 남원의 대곡리에 하나 있습니다. 건파형은. 그냥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런데 유판형은 우리 한반도 전역입니다. 지방까지. 자, 보세요. 발굴 얼마 안 되고 막 가서 제가 다 쓸어가지고 막 쓸어서 사진 찍느라고. 겁나게 많죠. 아, 겁나게는 사투리잖아요. 여기 고누도 있어요. 고누판. 고누판도 있고 비석이 있던 자리고. 이거를 도면을 우리 이하우 선생님이 떴는데 이렇게 얼마나 땐데 오래 걸렸겠어요. 발굴한데 이게 앉아서 쫙 해가지고 고누판부터 수없이 많은 거 보이죠. 신비롭습니다. 윷놀이 하려고 저렇게 많이 했어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이게 윷놀이판이면. 여기에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도면의 10번 옆에 다이아몬드로 9개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3개, 3개, 3개. 옥고시처럼 강정 있잖아요. 강정.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형태로 9개 점을 찍어 놨는데 이게 한국에 2군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 포항에 하나.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왜 유판형 안각화를 새기면서 옆에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대로 점 3개, 점 3개, 점 3개, 9개를 찍어 놨을까? 무슨 의미인가? 한 군데만 있으면 우연이라고 하겠는데 저 멀리 포항에도 하나, 임실에도 하나, 2군데가 나왔어요. 이것이.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유판형 안각화를 조사했겠어요? 역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안 보는 한단고기 책, 정통 학계에서는 안 보잖아요. 근데 이 한단고기 안에 태백일사라는 곳에 마한세가 상, 마한세가 하, 번한세가 상, 번한세가 하가 있고, 그러면 2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심은 뭐냐? 단군세기예요. 단군세기, 번한세가, 마한세가, 이게 우리 사만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님이 했던 전후 사만 비교할 때, 그 마한세가 상에 이게 나와요. 보세요. 자부선생, 조 7회 제신지력. 자부선생이 조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7회 제신지력. 7회 돌아가는 어떤 신을 제하는 그런 역을 만들었다. 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어시, 작사희. 저 사희가 윷놀이판, 윷이에요, 윷. 나무목에 넉사자를 쓰죠. 그래서 윷 4개를 우리가 사희라고 그래요.
윳사희를 만들어서 이연한역 이로써 한역을 강의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마한의 나라에서. 번안도 아니고 단군세계도 아니고 여기에만 나와, 마한세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1년의 길이가 365점 얼마라는 얘기가 이 한단고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민족사학이나 제하사학에서는 원래 이 조선의 이전이 삼한체제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번안, 마한, 진안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한 중에 마한이 어디냐? 현재 우리 그 민족사학이나 제하학에는 한반도 전역으로 보는 겁니다. 한반도 전역이 마한. 북경 일대, 산해관 일대 여기가 번안. 그리고 송하강, 장춘, 흑룡강, 하얼빈 일대가 진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전역에 이 마한세가에 윳누리판을 만들어서 한역, 달력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근거를 윳누리판에서 찾는 거예요. 분포가 한반도 전역이고, 그리고 이 유판은 달력일 가능성이 크고, 북두칠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연계해서 혼자만 감탄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한단고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죠. 제가 하는 얘기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윳누리판은 유판형 안각한 우리에게 미래, 지금은 인정 않더라도 제가 이후에라도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뒤를 위해서 좀 연구를 해라. 민속학에서도 유판형을 많이 다뤄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언급하는 학자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한단고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참에 우리 안각화 중에 이 유판형학가 가진 의미가 이렇게 큰 거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의 이런 간절함을 주변에 좀 전해주세요. 한단고기 태백일사 마한세가, 마한의 역사가 마한세가, 번안의 역사가 번안세가, 그리고 단군의 주인 중심지가 단군세기. 역사서입니다. 있다고 배워봤어요? 배운 적 없잖아요. 마한세가 있다는 거 어디서 들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임승국 선생이 쓴 한단고기 번역본에서 제가 해석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건파형 안각합니다. 자, 이제 저에게 시간은 점점 얼마 안 남아져서 이거는 제가 학회에서 2017년도에 가서 경주에 가서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들 암각학자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어요. 개인이 어디에 뭐 의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용역비를 준 것도 아니고 혼자 개인 돈 들여가서 2박 3일 동안 이곳 인걸 다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건파형이 고령의 장기리에 있는. 보세요, 여기. 천자에서 요 태양을 나타내는 게 있고. 보이나요? 이거 탁 보내서 이렇게 까만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건파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칼 있잖아요. 칼, 청동검. 그러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 위와 아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건파. 그러니까 검의 손잡이 파예요. 검, 손잡이. 건파형 암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방패형이라고도 했고, 신상형이라고도 했고, 태양신이라고도 여러 이름을 불렀어요.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건파형이 많이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전국에서 이제 막 찾아지게 됩니다. 포항에 가서 찾은 건데, 보이잖아, 위에 이렇게. 보이나요?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검 잘라진 것 같은 보이고, 이렇게 또 생기고, 여기도 사이에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여성의 성기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거는 고령 지산동에 가면 대가야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자리가 고분을 발굴했어요. 그러다 뭐 세우려고 봤는데 밑에 고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분을 열어보니까 고분의 덮개돌, 무덤방의 덮개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과 여를 표시한 이런 암각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아까처럼 건파형 암각화가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그걸 갖고 와서 무덤 덮고 이걸 새긴 게 아니고
근처에 이런 암각화 3개 있는 이 사암이거든요. 사암을 떼온 거예요. 떼와서 철기시대의 수장급의 가야엘 수장의 무덤을 덮은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을 철기시대의 가야엘들이 문화재를 훼손해서 뜯어다가 무덤을 덮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몰랐어. 덮여 있었으니까 지하에. 그런데 박물관 지으려고 거기를 하다 보니 고분이 나왔어. 그 나와서 발굴해보니 이게 나온 거예요. 우연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자, 저거는 이제 영주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경주 안심리, 얘는 석장동의 그 강 옆에서, 얘는 수서 군위까지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건파형 안가 여기서 뜯어갔어요. 아까 그 무덤에 덮은 돌이 여기서 뜯어간 건데, 이 뜯어가서 한 게 측면에 이렇게 건파형 안가가 있었던 겁니다. 옆에 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암지를 하고 요 녀석 암지라고 비교해서 동일한 암지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뜯어간 걸로 추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저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는 그 무덤방에 덮었던 측면이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저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남원 겁니다. 남원, 우리 대자연 손님들도 가봤고, 저 따라서 많이 다녔을 때, 남원 거 보이죠? 선명하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요건 지금 희밋해졌는데, 2면이에요. 저거 왼쪽 가운데 3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주목해 주세요. 가운데 거. 그래서 남원의 비경 10경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물로 지정됐고, 왜냐하면 고령의 장길이는 보물이에요. 그 건파형이 보물. 그리고 우리 남원 거는 기념물일 거예요. 아마 전부 기념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하고 형태가 좀 달라요. 우리 남원 거는 여기에 독특한 문양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임세곤 선생님의 제가 한국 암각화에서 가져온 건데, 지역별로 보세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지. 근데 좀 신비롭지 않아요? 왜 청동기 시대인들은 저렇게 저거를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남쪽을 향하는 모암의 바위 위에 지상과 하늘의 천계와 중간 단계의 위치에다가 저걸 했을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제가 13곳 다 다니면서 조사한 공통점은. 그런데 형태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서쪽에 있는 게 남원이에요. 현재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추상한 거다, 신상이다, 방패다, 칼의 손잡이다, 태양신을 상징한다. 이건 이제 임세곤 선생님이 쓴 한국 안각회에서 가져온 글이고, 그 다음에 저걸 주목하라고 써놨네요. 왼쪽. 자, 이건 이제 우리 이하우 선생이 영일만 안각화라는 책에서 계통상 분류한 거예요. 진화 단계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나오는 태양신이나 신상의 형태예요. 이거가 유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비를 부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추리합니다. 왜? 전부 다 물가에 있으니까. 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고, 장명수 선생은 방패형 동기다. 또 내몽골 인산의 냥산이나 닝사의 하란산에 있는 신상의 이미지를 닮았다고 임세곤 선생은 신상 이미지라고 했고, 그 외에 송하섭 선생도 마찬가지고, 건파형 동기에서 그 샤먼의 신체를 나타낸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쓴 이하우 선생은 세형 동검을 받아들인 뒤에 본래 이 비를 부르는 데에서 이제는 청동기를 흡수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발전돼 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이게 재단 비슷한데 저거의 이쪽 면이 여기고요, 상면이 여기입니다. 상면에는 건파형이 크게 2개가 들어있고요, 측면에는 여성의 성기 암각화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여성 성기 암각화입니다. 이렇게. 그럼 청동기 시대니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생산. 네, 생산,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기원하는 거죠. 재단을 만들어 놓고 다산에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독특한 문양을 찾았어요. 요거. 이 부분입니다. 역삼각형의 가운데를 파고 구멍을 2개 내는 거. 이 구조가
성기 암각화 옆에 있고 위에는 건파형이 있고 계통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추리해서 요 문양을 어디서 남원 암각화에서 찾은 거예요. 저 위에. 갔죠? 이 얘기 누구도 한 적 없어요. 지금 암각화에서.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사성을 찾으면서 그렇다면 저거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성의 생산을 의미하면서 신으로 바뀐 거 아닐까. 그렇게 유추해 가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저의 중간 단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하면서 기원을 하고 그런 쓰임새가 아니었을까. 저는 몰라요. 청동기 시대인만 아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진화해 갔을 것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곧 세계유산으로 발표되는 방구대 암각화. 저 물 있잖아요. 물이 많이 오면 잠깁니다. 건너편에. 근데 얘를 볼 때는 이게 북쪽 사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하우 선생님인데 북쪽 절벽이기 때문에 남쪽에 햇빛이 와야 소용이 없어요. 북서쪽으로 돌아서 해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지는 때, 질 때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신비롭게 쫙 나타나요. 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암각화가 드러나잖아요. 저 이거 2016년 3월 2일 날 이하우 선생님, 그 다음에 송화섭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 저는 이제 당시 대학원 다닐 때인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근접 촬영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건너가가지고 촬영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 녀석이 빛이 들어오자 쫙 나타나는데 전율이 돌았어요. 쫙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햇빛이 딱 지면서 들어오니까 와, 어마어마했죠. 자, 이게 이제 몽골에서 보는 거하고 유사한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랑이도 들어있고요. 여기 점점점 있는 건 표범이에요. 표범 알잖아요. 무늬, 점점 무늬 있는 거. 호랑이는 이렇게 줄무늬에서 꼬랑지기 세우고. 고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하고 비슷하니까 형태가. 그리고 여기 이제 고래들이 막 있고, 그물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막아놓고, 포경하는 배도 있고. 다양한, 그래서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초로. 이게 최초로 어떤 동국대학교에서 쓴 탁본이에요. 이런 문양입니다. 그래서 곧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맨 위에 사람이 꽃을 내놓고 춤추는 제사장 같은, 맨 꼭대기 보이나요? 그런 모습도 있고, 여기에 사람 얼굴이 있어요. 인면상에 암각하고. 숨은 그림 찾기 중에 중요한 게 사람 얼굴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면을 또 이제 뜬 건데, 고래들 맛 보이죠? 이 고래 속에 창 맞은 게 있어요, 창. 창 맞은 거 들어있잖아요. 고래를 던져서 창이 지금 꽂혀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촬영한 것들이에요. 멧돼지도 있고, 그물망도 있고, 이렇게 가두는데 울타리도 있고, 호랑이도 보이고, 표범도 보이고. 이야, 측면에서 보이는데 대단합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전리 암각화는 이름을 바꿨어요. 본래 천전리 암각화라고 했는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바꿨습니다. 국보명을. 2km 떨어져 있는 데고 아마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때 이제 근접 촬영 때 같이 찍은 건데 안타깝게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오래되니까. 그래서 이 발견 당시는 거의 안 보였다고 그래요. 다 이끼를 끼고 막 덮고 해가지고 물내려고 해서 거의 몰랐대요. 발굴한 뒤에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것 때문에 국보가 됐어요. 신라 진흥왕부터 그 진흥왕 때하고 버풍왕 때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이게 이제 원명 추명인데 여기 신라 왕족 계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여기도 사람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인면상이. 그리고 동물도 있어요. 추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좌측에는 동물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추상무늬 때문에 청동기 시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도면입니다. 이거 제가 이 자료집을 갖고 있어서 50메가짜리를 찍어서 다 원문을 올릴 거예요. 올렸나 모르겠네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암각화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몽골을 가서 탁번이고요. 이 내용이 갈문왕과 갈문왕의 누이 동생을 신라 왕족은 근친 결혼이었기 때문에 오빠가 누이를 사모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이 방구천에 있는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에서 문자가 있는 철기 시대로 전개되는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높게 사고요. 자, 이제 몽골의 암각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8분이네, 저 시계로. 요거 한 10분만 하고 이제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들이 이제 찾아가서 볼 암각화들입니다. 암각화를 새긴 면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렇게 적갈색의 암석 표면에 새깁니다. 그림 위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로 옵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가축 전차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기마문화가 나온다는 게 나오고, 요게 지금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찾아갈 곳입니다. 샤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차가 등장하는 이런 암각화인데, 이거 도면을 이제 떠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도면을 떴습니다, 현장에서. 이하우 선생님이 뜬 건데, 보면은 이제 마차도 끌고 가고, 말도 끌고 오고 막 보이죠? 마차가 2대예요. 저기도 한 대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말 끌고 가는 장면이 보이죠. 요거는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초반에. 다 섰다고. 다 섰다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성행위 하는 그런 암각화인데, 뭔가 의례다. 그래서 제가 챗GPT하고 오래 대화하면서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가능하냐.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제의를 하는, 의례를 하는, 성년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추리를 해주더라고, 챗GPT는. 자, 초기 철기 시대는 이제 뭐예요? 기하학적인 형태도 나오고, 창과 전사들이 전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스키타이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한 거고요. 그 내용망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마무사들을 막 등장하죠, 이제. 그럼 시대가 청동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자, 이렇게 사슴을 나무 줄기처럼 표현하는 걸 이거를 세계수라고 합니다. 세계수. 우주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슴을 그래서 아주 중요시하고요. 아까 그림에서 암사슴, 수사슴 나올 때 제가 구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그 죽은 자의 무덤에 왜 사슴을 새겨 넣는가? 하늘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하늘로 옮겨가는 게 사슴이에요. 그래서 몽골에는 사슴들도 나오고 발발이라고 하는 석인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다 사슴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보세요. 저게 바로 죽은 자의 무덤의 벽의 판석묘의 북쪽 판석입니다. 면에 위에 이제 세로로 되어 있는 위에 부분에 또 다른 암사슴 둘. 자, 이렇게 사슴을 저와 같이 이 무늬를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의 또 표현법이에요. 신비롭죠? 자, 흉노와 돌골 시대. 제가 이거를 흉노와 돌골 시대로 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보면 이 모자라든지 활이라든지 또 말 타고 있는 사람 더욱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저 위에 알 수 없는 기호. 저 위에 기호 보이죠? 저건 동물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기호나 문자가 나오는 건 상당히 후대의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는 문자 기호가 없었다고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 요것도 이게 거시기 같아요? 아마 제사장의 먼 허리에 찬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어쨌든 옆에는 또 막 세워서 막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기도 세웠죠. 네. 몽골 제국 때는 이제 징기스칸을 상징하는 인물과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암각화는 기록 이전의 문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암각화도 우리 인류의 선사문화의 문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시대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구천의 암각화도 이제 세계유산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세계인들의 유적이 돼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우주적 상상력과 삶의 흔적이다. 생존, 신앙, 예술 다 들어있잖아요. 주술적 행위인 샤먼이라든지 그런 행위들 이런 게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는 게 또 암각화입니다. 그 우리나라 뭐야 아까 유판형 암각화, 건파형 암각화 이런 건 한국의 지역성이잖아요. 개통이 없는. 내몽골에 우리 여기 최경용 쌤이랑 남원여고에서 학생들 데리고 내몽골 적분까지 가서 우리가 삼자점 석성도 봤지만 거기 암각화도 찾았어요. 인면상 암각화를. 마지막 문장입니다. 현대 문명의 거울이고 선사인의 세계관과 삶을 상상하고 공감하려는 자세, 그리고 암각화를 보면서 겸손해지는 마음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그냥 스쳐들어가듯이 암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뭐가 더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짧게.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거의 반역 수준이에요. 자, 이제 밴드에 주의사항 올려놓은 거 열어주세요. 그래도